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거라는 예측들이 벌써 수개월 전부터 나왔으나 북한의 7차 핵실험 언제인 걸로 점쳐집니까? 그 한미 정보 당국 관계자뿐만 아니고 그 윤석열 정부의 안보 핵심 관계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더 장기전으로 가는 푸틴의 발언까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핵실험 방정식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새로운 시각으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게 될 국제 정세, 이 정세의 변화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은 임팩트가 더 큰 시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미국 독립기념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상징성이 너무 과거에 북한 그 급변사 때나 북한 붕괴론이 나왔을 때도 언제 하다 계속 딜레이돼서 북한 붕괴론 북한형은 지금 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으름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김정은의 의사결정이 뭐 과거처럼 자기가 친필 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지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보다 고차원적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 뭉치로 가는 나름대로 핵 전략을 구사할 거죠. 그래서 이거 심각한 논의와 고민이 있는 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북한 총참모장이 한반도 동해안 일대를 원산부터 포항까지 나타나는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작전 브리핑을 하고 논의하는 구조뿐만 아니고 일부 이렇게 음영 처리된 그런 지도에는 침투로까지도 적시한 그런 고도의 군사 작전적인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도가 뭐냐면 엄청난 그 핵 미사일, 전술핵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와 그 방법론을 토론한 거 아닌가 이런 지시도 하고 토론을 했겠죠.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김정은이 전략적 상황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효용도가 이전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북중러라고 하는 구도가 점점 견고하게 뭉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김정은도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과거의 논리 구조의 핵심은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철회되면은 우리가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의 대화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안보 지수 자체가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과거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이른바 책략, 셈법이 더 노골화될 것이다. 왜?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른바 북한판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을 때 이 충격파를 가장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기념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그 일회성 전술핵 소규모의 실험일 수도 있지만은 이른바 연쇄적인 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과 정보 당국의 분석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미 간의 그동안 대응 기조는 앞에 대북 경제 제재를 앞세우고 뒤에는 언제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그리고 전략자산의 전개, 확장 억제 이런 수단이 뒤를 따라가는 모양이었는데 북중러가 한 뭉치면서 그 대북 제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고 과거의 제재도 완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날개를 얻은 느낌일 거예요. 과거의 패턴은 이렇게 끝까지 벼랑끝까지 갔다가 극적 반전을 위해서 대화 모드로 가는 건데 지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고 그거 방식이 잘 안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와중에
이른바 핵실험을 했을 때 공기 중에 유포되는 그 우라늄 그 원소 기호를 수집할 수 있는 RC-135 그러니까 수집 핵실험을 핵심적으로 증거를 체증할 수 있는 항공기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괌에 전진 배치했다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하긴 하지나 임박한 거는 아니다라는 나름대로 정보 감시 정찰에 의한 정보 판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핵 도발을 하는 그 김정은 측에서도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이것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연합 전략가들의 고민도 커지고 그리고 과거 방식에 의해서 비난하고 뭐 전략 자산 전개하고 유엔의 규탄 선언하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재현하기에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핵 문턱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 앞으로 북한 핵 도발, 핵 실험, 7차 핵 실험 전까지 푸틴이 어떤 행보를 취하고 중국이 어떤 행보를 취하는 것도 전략적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대응이 전제돼 있을 때, 예상될 때 이쪽에 액션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쪽 발이 묶여 있는 미국,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실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유보적이란 말이죠. 단호한 대응이 말로 하는 단호한 대응은 의미가 없고 이른바 그러니까 정교한 워딩을 구사해야 된다는 주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이나 킬제이는 선거 때는 효과가 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 국군 통수권자 국가의 최고 전쟁 지도부에 해당되는 그런 리더의 워딩은 좀 더 정경하고 준비하고 사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화두로 대두될 것은 과연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논의가 미국과 공조를 긴밀하게 해야 되겠죠. 과거에 없던 뭐 대응책이 대책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할 때 과거에 없던 형태의 그 기반한 대응책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수가 바둑도 이게 쫙 진행되다가 수가 막히는 수가 나오잖아요. 막다른 골문이 났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일전불사 우크라이나 같이 뭐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일전불사로 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여러 가지 그 국가의 국부가 너무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늘 이 시국팀에서 강조해왔던 위기관리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런 말을 반복하는 수밖에 좀 많은 그 대책 면에서 제한이 많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것을 타개하는 것은 모호하지만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타개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진영이 갈리고 강대강 대결 국면이 펼쳐진다고 하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저런 뭐 대안들이 그 강성 주문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휘둘리게 될 경우에 뒷감당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김정은이 노리는 전략적 핵펀치, 실제 물리적 핵펀치가 뭐냐면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바이든의 입지를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하는 일격을 가하는 그런 수준의 7차 핵실험을 가지고 계속 시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행보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예. 특별히 과거에는 특별히 러시아는 과거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를 늘 점하고 그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6차 회담 때 우리 편도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이 경직된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북중러의 단결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점 꼬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김정은의 그 두뇌 속으로 들어가는 최첨단의 무슨 그 인공지능 보이지 않는 비밀 무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북한이 어떤 책략과 셈법을 구사하더라도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큰 틀에서의 흐름에서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섣부른
우리의 대응 조치도 경계해야 된다는 그 주문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국제정치 지형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유연한 사고 또 유연한 몸가짐 이런 것들을 기본을 까는 국가 전략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논의하고 한참 핵 도발이 있을 걸로 하는데 엉뚱한 데서 의회에 허를 찌르는 재래식 그 군사 도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또 핵 위협을 통해서 으름장을 놓는 그런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최근 나온 미국의 독립기념일 전후 북한 핵실험 예측설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은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함께 긴밀하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핵무기 숫자나 뭐 일부에서는 200기까지 된다, 50기다, 100기다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모든 정보가 미국의 싱크탱크나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나와요. 정작 대한민국이 그 핵심 당사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메시지는 참 찾아보기 상당히 힘든데 이런 때일수록 어쨌든 그 대한민국 그 안보 전략을 리더하는 핵심 리더들의 메시지 전략도 북한이 지도 들고 뭐 전술핵을 곧 배치할 것처럼 나오는 이 상황에서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전문가가 분석했더라고요. 이 시점에 그 일본 정부 총리 정부의 그 총리실의 홈페이지와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와 북한의 세계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홈페이지는 너무 국민과 소통을 합니다. 이런 내용만 나오고 일본 총리의 홈페이지에는 당면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미국과 관계 당사국들의 핵심 헤드쿼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눈에 파악하는 정보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 무관을 하신 분들의 그 전략적 사고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수용을 하는 그런 우리가 지략을 한 군데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북한의 복잡한 셈법 이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결연한 태세를 다시 한번 국방안보 핵심 리더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그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원한 국방 시국TV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